우리는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편히 쉴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함께 꿈꿀 수 있다는 사실 하나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가 됩니다. 때론 용기가 되고, 때론 정의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꿈을 지키는 우리는 당신의 벗입니다. 우리 공화당. 다시 밤길로 가자! 고통의 칼날에 서자! 공기들이여! 두려워라!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모여라! 손에 손을 잡고 외쳐라! 우리 공화당! 동지여 모여라! 희망찬 우리 공화당! 승리의 함성을 함께 외쳐라! 찬란한 대한민국, 빛나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구출하자. 모여라 손에 손잡고 외쳐라 우리 공화당. 자유민주주의 구출하자 우리 공화당. 모여라 손에 손잡고 외쳐라 우리 공화당. 자유민주주의 구출하자 우리 공화당. 공기들이여 두려워라!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모여라! 손에 손을 잡고 외쳐라! 우리 공화당! 우리 공화당! 최고위원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옥중투쟁 인신만금 1243일째 되는 날입니다. 8월 15일 광화문 집회를 가지고 중국 우한폐렴의 전염의 근본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종북 좌파 세력들, 파쇼 문재인 정권은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 확진자 통계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10일 날부터 8월 18일까지, 왜 8월 18일까지냐? 8.15 집회 이후에 3일간, 그 이후에는 8.15 집회 이후에 보통 발병이 평균 5.2일, 또 3일 이후부터 3일 이전에 발병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뭐 제 얘기가 아니고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15일 이후에 3일, 18일까지의 확진자, 중국 폐렴 확진자를 보면은 8월 10일 날 34명, 8월 11일 34명, 8월 11일 날 54명, 8월 12일 날 56명이었거든요. 그런데 8월 13일 날 대로 뜁니다. 103명.
8월 14일 날 166명, 8월 15일 날 279명. 분명히 이 3일간은 8.15 집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팬데믹은 제2차 유행은 13일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8월 15일 이후 16일 날 197명, 17일 날 246명, 18일 날 297명. 8월 10일부터 18일 사이가 1432명이 발병을 했는데, 확진자가 됐는데, 8월 13일부터 제2차 유행은 시작이 된 겁니다. 지금 문재인 좌파 정권이 7월 말에 소비 쿠폰 발행을 했습니다. 소비 쿠폰은 문화, 관광, 기타 지역의 소비를 장려한다는 명분으로 대량적인 소비 쿠폰 발행을 했습니다. 문화체육부 중심으로. 그런데 질병관리본부의 정은경 관리본부장은 20일 전에 제2차 팬데믹이 올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우려가 된다. 그러면은 13일, 14일 날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도대체 정은경 관리본부장은 팬데믹이 온다는 경고를 내리고 문재인 좌파 정권의 행정부는 소비 촉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대규모 소비 쿠폰을 발행하고 8월 17일을 연휴 공휴일로 잡고 국민들은 이제 중국 폐렴 코로나19는 끝났다라는 생각을 하고 50만이 쿠폰을 가지고 영화관을 가고 수십만이 부산 해운대를 중심으로 60만, 200만의 피서민서들이 모였습니다. 누가 책임입니까? 제2차 팬데믹은 13일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 모든 것을 광화문 외국 국민들한테 덮어씌우고 있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술책이에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소비 쿠폰 발행할 때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분명히 반대 입장을 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 어떤 기관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팬데믹 2차 팬데믹을 경고했던 정은경 관리본부장이 뒤로 물러서게 됐는가.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 이 문제는 대한민국의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과 직결되어 있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도 8.15 집회가 제2차 팬데믹의 시작이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저는 종교가 정치와 결부돼서 종교와 정치가 같이 가는 것은 맞지 않다는 소신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정광훈 목사 쪽에서 애국 활동하는 데 대해서 우리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애국 활동 또한 대단히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끌어내리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지 하나, 우리는 정광훈 목사 측하고 한 번도 공동 집회라든지 혹은 연대라든지 그런 모습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우리 공화당은 정당입니다. 정당은 정당의 강령과 정당의 입장에서 움직이는 것이지 시민단체하고 다르다. 이런 입장은 저의 소신입니다. 단지 하나, 광화문에 모였던 수만 명의 문재인 퇴진, 못 살겠다, 문재인 갈아보자는 생각을 가진 국민의 절규를 내뱉는 광화문 외국 국민들을 중국 폐렴 전염병 전파자로 몰고 가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몰염치 책임 떠넘기기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제2차 팬데믹의 시작은 8.15가 아닙니다. 이렇게 마녀 사냥식으로 가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미통당, 미래통합당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가당치가 않습니다. 지금 미래통합당의 당대표였던 김무성은 어떤 짓을 했습니까? 그동안에 왜 우리 공화당은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마녀 상황을 당하고 있는 정광훈 목사님이 저렇게 힘든데 정광훈 목사님을 그렇게 따르던 김무성은 왜 입 쳐닫고 앉아 있습니까? 미래통합당은 김무성부터 조치를 하는 게 우선 아닙니까? 자기 발에 묻은 뭐는 무시하고 남의 발에 묻은 결을 욕하는 그러한 오만 불순함에 애국 국민들의 배신감에 애국 국민들에 대한 배신감에 시가 떨립니다. 김건식이라는 자는 여러분들 탄핵 전국에서 김건식이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저희들이 찾아서 올리겠습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만드는데 굉장한 일조를 한 사람이 김건식입니다. 언제 그가 보수 역할을 했고 언제 그가 보수였습니까? 이당 저당 떠돌아다니다가 당선권이 유력한 지역 공천받아서 떨어지니까 존재감을 내기 위해서 우리 공화당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모르면서 태극기 집회에 애국 국민들의 열정을 전혀 모르면서 함부로 말을 놀리는 김건식에 대해서는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미통당한테 다시 한 번 더 경고합니다. 당신들은 김종인 체제에 들어오면서 보수를 버려버렸지 않습니까? 이승만 대통령도 버리고 박정희 대통령도 버렸잖아요. 보수를 버리고 좌파로 가는 것은 그들이 입장이기 때문에 논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미통당 지도부 혹은 미통당 작자들 입에서 우리 공화당 얘기 거론하지 마십시오. 우리 공화당 용서치 않습니다. 다시는 보수 얘기하지 마십시오. 버릴 때는 확실하게 버리세요. 우리 공화당이 언제 미래통합당 보고 보수 지켜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보수 정당의 적자답게 보수의 가치를 분명히